자,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양한 이슈와 변수들을 가지고 지금 가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박원순 시장의 인터뷰가 보면 뭐 그동안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재개발구역 해제하느라고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제 이번에 3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새로 3선이면 되게 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서울 시정을 꾸려 나갈 것인가 뭐 이런 인터뷰와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제 저는 부동산 부분만 봤는데 네. 뭐 익히 알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네.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과 같은 전면적 철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셨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터뷰하신 내용도 보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재개발 사업이 좀 어떻게 보면 몰인권적이며 사람이 살고 있는 집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행위 정식으로 좀 인식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재생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 예, 도시재생 사업. 그러니까 집은 알아서들 고치든 헐고 짓든 당신네 집만 하고 사세요. 이제 그 직접 하는 그런 형태로 도시 정비 사업이 가야 되는 방향이 맞다라고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정책 기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어쨌든 더 강화하겠다로 느껴졌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가 시장만 뽑은 게 아니라 그 네. 밑에 이제 뭐 구청장에서부터 예, 국회의원 빼고 다 시의원, 뽑았죠. 구의원 네. 다 뽑았는데 네. 다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결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의회까지도 우리 당을 이렇게 점령해버렸죠. 지지해 준 것은 앞으로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정착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서 예, 쉽게 하라고 이렇게 밀어준 것 같으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정말 쉽지 않겠구나. 예, 이거 시의회까지도 일단 뭐 이런 의중이 반영돼서 간다고 하면 야 이게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예, 저는 이제 그게 하나 있었고요. 네. 또 하나 얘기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서울시를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갈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차를 못 갖고 다니겠다. 도심지내 사대문 안에는 앞으로 주차장 허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건물 안에 주차장을 많이 못 짓게 해서 아예 또는 차가 다니는 도로를 자꾸 줄여서 아예 도심지 내에 차 갖고 들어올 생각을 못 하게 하겠다라는 형태로 이 도심지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 발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시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도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보통 이제 인가나 허가 뭐 이런 쪽 관련해서 넣다 보면 이제 정책권자가 결정권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했던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구역 지정을 해제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사람이 정책적으로 개발 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구나 이렇게까지는 느꼈었는데 이제는 뭐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좀 나를 좋게 내가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 쪽으로 이제 관심들이 더 쏠려가게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돼서 뭐 시범지구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요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할 경우 이처럼 결정권자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느려질 수 있다라는 건 참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했으면 알려주는 좋겠어요. 것 같아요. 1번 지금 구역 해제가 됐다가 정비구역 지정을 다시 요청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있죠. 시장 상황이 좋아지니까 맞아. 구역 지정 하겠다. 다시 해주세요. 근데 정비구역 지정 권자가 서울시장이에요. 네. 예. 구역 나머지 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 이거 다 구청장 권한이지만 그렇죠. 구역 지정 용적률을 주고 건축계획 정비계획을 주는 건 서울시장 몫이거든요. 서울 특별시장 누구 딱 이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예. 그걸 해주는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라는 걸 예, 구역 해제됐던데 다시 재개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단 시민들의 제안 받아가지고 또 정비구역 지정을 신규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장이 하는 건데 예. 또 실무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인터뷰 기사의 첫 번째 얘기가 그거였어요. 뭐요? 자기가 시장이 되고 나서 네. 보니까 서울시의 재개발 구역이 뭐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1,000몇백 개 됐는데 네. 그거를 없애느라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잘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첫 얘기였는데 과연 앞으로 더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해제됐던데 다시 재개 또는 신규 지정 자체가 지금 앞으로 4년간은 어려울 가는 것이다. 길이 험난할 녹록지는 않을 것 것이다. 같다는 느낌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하다 보면 원래 인가권자가 이제 자치구청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구청장이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서울시에. 그리고 지금 또 웃긴 게 이게 네.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네. 건축 시민은 서울시 용적률을 다 빼먹으려면 이제 건축 시민 받아야 되니까 네네. 서울시 한번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올라가면 그렇죠. 건축 거기서 시민 다 때 또- 받고야. 그러니까 그렇지. 정비구역 지정에서는 이미 이렇게 정비계획에서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50층 가서 해놨는데 50층 가려고 봤더니 보니까 이거 정비계획이 지금 도시 계획하고 맞지 않아요. 건축 시민 받을 때 이거 35층으로 줄여오세요. 네, 다시 해갖고 오세요. 이거 안 돼. 네. 이거 공공성이 너무 훼손돼요. 미관이 이거 안 어울려요. 다시 그러면서 어. 다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네.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가 여의도 광장 아파트 안전진단이 1, 2단지는 먼저 시청에서 통과되고 3, 4단지는 새로 바뀐 안전진단의 규정을 받아서 통과가 안 되는. 이제 여기는 재건축에 네. 참 이 모든 걸 다 보여주는 단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게 광장 아파트가 1동, 2동하고 3동에서 11동까지가 이제 큰 길로 큰 길은 아니고 차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닌데 이제 갈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데 사실 이 두 개 이 아파트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뭐냐면 용적률 차이예요. 통합 재건축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적률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들끼리 이게 집단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상충되는 의견을 봉합하기 원래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통합 재건축 사업 자체가 진짜 힘든 거예요. 힘든 건데 광장 아파트 1, 2동은 용적률이 1, 2동 쪽이랑 3에서 11동 쪽이랑 용적률이 달라요. 그리고 길로 갈려 있기 때문에 운명도 달라질 수 있을 만한 그게 있는 거예요. 원래는 같이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한다고 해서 원래 하나의 이 신탁사 예비 신탁사 지정을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쪽 3에서 11동 쪽 있는 분들이 나는 그 신탁사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만 따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의결이 됐어요. 동의들이 나와가지고 없애고 이쪽 3에서 11동만 따로 이제 신탁사를 지정을 하고요. 우린 따로 간다라고 해서 우리끼리 독자로 간 거예요. 1, 2는 우리 같이 해야 돼 하다가 여기는 먼저 올 초에 안전진단 강화 내용이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3회 11동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이제 그 당시에 뭐 기준 자체가 몇 월 며칠까지 안전진단 업체랑 계약한 경우에는 종전에 안전진단 기준대로 해주고 이후에 한 경우에는 바뀐 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요 안전진단 업체를 한 날짜가 3일 차이래요. 두 개 단지가 3일 차이 했는데 그래서 3에서 11동 같은 경우는 옛날 안전진단 기준 1에서 2동은 바뀐 안전진단 기준 이 아파트가 1978년인가 지은 아파트예요. 네. 41년 된 아파트거든요. 41년이면 내 나이랑 비슷해. 내 나이보다 조금. 근데 이 아파트가 앞에 거는 예전 기준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네요. 재건축 해도 됩니다. 조건 보형이 나왔고요. 네. 1, 2동 같은 경우는 여기는 멀쩡한데 고쳐 쓰세요. 이거 안전진단 이렇게 판단이 나온 거니까 이게 이제 그거 보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이 41년 된 아파트도 안전진단을 못 받을 쓰구나. 못 통과되니까 우리 80년대 산들은 이거 하지 말란 얘긴가? 이제 이게 그거 하나의 저걸 준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결국은 똑같이 지어져도 누군 통과되고 누군 안 통과되고 다시 얘기하면 안전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형식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규제 일변도의 대책인 것이지 진짜
노후를 측정을 해서 진짜 사람이 살만한 데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건 아닌 걸로. 일단 그런 것 네. 같아요. 지진 나도 부서지진 않을 것 같으니까 재건축 일단 우리 마음 바뀔 때까지 스톱. 네. 구조 안전을 보겠다는 내용 자체가 저는 결국은 네. 그게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인재 안전진단 통과시켜 줘도 사업 추진이 되려면 또 걸려서 한 50년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뭐 사실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진짜 무슨 사건 사고라도 발생하면 또 온팡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 안전 진단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편한 거 주차 불편하시고 이런 거는 참고 사세요. 그러니까 아유, 좀 그런 거 좀 좀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안전진단이 똑같은 아파트 똑같이 지어진 아파트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네. 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 정비 계획안 보류? 이게 이제 여의도 시범이랑 공작이랑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도 이제 이게 여의도가 옛날 신도시잖아요. 말 그대로 옛날 공항했던 자리, 비행장 있던 자리에다가 네. 이제 국회의사당도 짓고, 그렇죠. 당시로서는 칼라 텔레비전 뭐 이렇게 방송국도 방송국도 KBS, MBC 방송국도 넣고 뭐 저희 증권거래소 네. 등등 이제 그 당시로서는 나라가 기틀을 갖춰 나가면서 좋은 것들을 다 그렇죠. 집어넣고 주변에 주택지를 짓는 일종의 당시로서 그 시절의 신도시란 그렇죠. 말이에요. 서울 안에서 영등포 옆에, 영등포가 또 당시에는 영동 개발이 영등포 동쪽이잖아요. 그렇죠. 영등포 안에 여의도 섬에다 신도시를 만든 거잖아요. 다 오래됐어요. 근데 낡았고 재건축이 필요한데 사실 여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분통 터지고 열받을 일이에요. 이게 오세훈 전임시장 시절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한다고 재건축을 할 수 있었던 그건데 통합 재건축 시키고 그랬어요. 그때 맞아. 예, 뭐 여의도를 뭐 국제 뭐 위상에 맞는 그래서 뭐 호텔도 지을 수 있게끔 해주고 통합 재건축하면 서울시에서 뭐 하고 그러면서 막 몇십 층 짓고 주상복합 짓고 뭐 이런 식의 계획을 만들면서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그러니까 밑그림을 못 그렸죠. 오히려 뒤늦게 사업을 진행했던 네. 그러니까 뒤늦게 갔어야 되는 뭐 개포라든가 고덕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물론 저층이었기 때문에 더 늦게 짓긴 했지만 저층이었기 때문에 사업이 유인이 더 많긴 했지만 그런 데들은 이미 지금 재건축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개포라든가 이런 데는 지구 단위 계획이 먼저 나와서 그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 하에 재건축할 수가 있었는데 여의도는 지금 막상 이제 아파트 지으려고 봤더니 시범 아파트면 1971년인가 그렇잖아요. 진짜 오래된 아파트예요. 아까 41년이 아니라 얘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근데 하려고 봤더니 이제 그거예요. 서울시에서 여기 지금 지구 단위 계획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계획적인 재건축들을 전체적으로 여의도를 유기적으로 해서 계획적인 재건축들을 해야 되는데 그 밑그림이 될 만한 여의도 마스터 플랜이 없으니 여기만 정비 계획 줬다가 밑그림 나중에 생기면 다시 바꾸거나 두 번 일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심의 안 하겠습니다. 예, 여의도 마스터 플랜 나오면 그때 갖고 와서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 나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정비 계획 그때가 다시 짜세요. 뭐 이제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형태로 늦어지는 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니라 압구정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구 단위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여의도가 전체적으로 재건축이 좀 더 늦어질 것 같다. 그러게요. 결국 이것도 서울시에서 인허가권을 그러게요. 갖고, 우리 예, 선생님 조절하는 거죠. 네.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꽉 막힌 여의도, 네 시원하게 확 뚫리는 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어쨌든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 이런 것들을 기부채납 비율하고 뭐 바꾼다든지 뭐 아니면 매수를 한다든지 얼마에 사가라 뭐 이렇게 해서 협의 매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서울시에서 통과가 돼서 지금 현재 정비 사업을 위해서 정비 사업 구역 내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비 사업에 무상량도 하겠다. 아, 이게 굉장히 이 뭐 혁신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사실 깡패짓이었거든. 근데 말을 하도 그렇게만 되나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저는 철학의 문제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시행이 됐어요. 네.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시행이 됐고 네. 그 법에 따라서 이 내용이 이 상위 법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비 사업의 무상난도라는 게 뭐냐? 재개발 구역 안에서 땅을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개인으로 따지면 지주가 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있겠지만 사실 한 명으로 따지자고 하면 국가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도로, 그렇죠. 뭐 작은 길들, 뭐 큰 네. 길들 이런 거 다 국가 땅이니까 뭐 구 땅일 수도 있고 시 땅일 그렇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땅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주체가 신데 그 길들을 다 폐쇄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폐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는 내 땅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니네는 왜 내 땅 가져가? 근데 사실 저 입장에서는 얘기하죠. 야 대신 새로 도로 만들어서 줘 주면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으면 주변에 넓은 도로들을 이렇게 가는 길이나 공원이나 이런 다 거 지어서 넓어지니까. 내놓잖아요. 헐고 짓는 비용 내가 다 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내게 많아, 니게 많아 갖고 와봐. 그래서 서울시가 원래 갖고 있던 땅 대보고 새로 만들어지는 땅 대보고 대볼 거 아니에요. 대보고 나서 아씨 이거 뺏긴 게 더 많네. 서울시가 야 돈 내놔. 내 땅 가져갔으니까 그게 이제 돈이 원래 땅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야씨 이거 우리 안 그래도 재개발 사업 니네가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재개발 사업은 원래 정부가 해야 되는 거를 민간이 대신 해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어서 하는데 지금 미분양 나고 마이너스 나고 이거 힘들고 하는데 이것까지 돈 내놓으라고 하면 니 왜 땅 장사하냐? 그리고 땅도 비싸게 팔고 나쁜 시기들. 그렇지.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되어서 좋을 때는 그나마 나은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 국가에다 이 땅 값 내야 되는 것도 되게 이게 다 추가 부담금이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되게 잡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아라. 네. 이제 무상할 수 있게끔 이게 근거가 상위 법안에 도시정비법안에 마련이 됐는데 네. 이제 이걸 어떤 비율로 어떻게 이렇게 공짜로 줄 거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자체가 이제 시 조례로 위임해 놓은 부분이 있나 봐요. 그게 요번에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서울시 조례가 요번에 통과돼서 아마 이거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짜로 그러니까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 안에 골목길 뭐 공짜로 만든다. 이제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사실 주고 살 필요 없는 데들도 있어요. 재개발 구역 이게 모두가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더 많았고 더 적었고 이거 비교를 해서 매입하지 않은 이미 조합이 더 많이 부담해가지고 땅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데는 네. 사실 이득될 게 없고 이렇게 서울시로부터 공짜로 받을 게 많은 그러니까 이 관으로부터 공짜로 땅에 받을 게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혜택을 좀 받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적용 범위가 문제인데 아직 지금 이게 사업 시행 인가 접수 안 한 데부터 이게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사업 시행 인가 접수 안 한 단지들은 무슨 구역이 이 혜택을 봐서 네. 굉장히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났고요. 네. 최근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은 거는 제기 4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1월 24일인가 사업 시행 인가 접수를 했대요. 근데 이제 1월 23일 접수를 했는데 그 접수한 거 철회를 하고 다시 보완해서 다시 접수하자. 그러면 요 무상양도를 받을 수가 있지 않냐. 요 비용 절감하자. 소매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접수해서 저희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제보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접수한 단지는 투기가해지구 안에서 조합원지 변경 금지 규정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재개발 사업에서의 그러면 권리 행사들을 못하는 조합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이제 물어본 거죠. 설문을 한 거죠. 자, 사업시행 인가 철회하고 다시 받으면 무상양도에 따라서 우리가 뭐 몇십억이든 몇백억이든 절감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과외처분계 인가나면 못 팝니다. 조합원지 변경이 금지가 돼요. 어떤 거 할까요? 했는데 절감하자. 라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게 되는 사례도 있다. 원자원들이 다시 입주하고 싶은 몇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어디까지 적용 범위냐. 뭐 저는 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접수하는 데들도 구제해줄 거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아마 안 해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이게 법 취지 자체가 열악한 사업성을 개선해서 혜택을 돌려주라는 취지에서 있는 거니까 한번 소송해볼 만하지 않나? 뭐 그런 이슈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 자체가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사업을 실제 추진을 해보면요, 제가 아까
그냥 뭐 깡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 그 금액을 얼마에 매각할 거냐가 이게 진짜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깡패 가격이에요. 깡패지. 네. 이거 안 받아주면 안 돼. 말도 이게 안 돼요. 허가 안 해줘. 네, 허가를 안 해줘요. 인허가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이 금액에 사 싫어? 그래서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자 보면 너무 웃기는 건 또 뭐냐면 돈을 주고 땅을 샀잖아요. 그래놓고 땅으로 또 기부 체납해야 돼요. 이번에는 땅만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저도 줘야 돼. 아니 이게 지금 양쪽에서 뜯는 거 아니에요? 뜯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상이 안 좋지 당연히. 구청이 돈이 없으니까 결국 사업 시행자 수익의 원칙에 따라서 니들 이거에서 벌고 남는 거 있으니까 할 때 내놔라 이렇게. 그러니까 장 좋을 때야 모르겠는데 내놔. 거기다 이게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전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 시의회에서 조례를 결정됐잖아요. 근데 이거 토지를 매각을 하면 매각 자금이 100% 다 구청 자금으로 들어가요. 아 이거는 네, 매각 자금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구청 돈 벌지 말라고 시에서 자른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시의회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책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시의회하고 뭐 구의회하고 뭐 잘 모르겠어.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왜냐면 구유지 시유지가 다른데 그 매각도 다 구청으로 간다고 하니까. 다 구청으로 들어가요. 그래요? 네, 다 그때가 되면 그 재경부에서 넘겨줍니다. 알아서 다 넘겨줍니다. 정리해주는구나. 네, 구청에다 더 넘겨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원래는 그렇게 해서 넘겨주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자금이 생기면 도로를 닦아주거나 기반시설을 하는데 자기네. 해주거나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져 있었던 건데 하나도 안 해주고 니네 다 하고 땅도 사가고 기부 체납도 하라 이거였거든. 사실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였어요. 자 제가. 바뀌었으니까. 네. 갑자기 흥분하네.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싸워가지고 예전에.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에는 기부 체납에 대한 부분이 토지로 내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사실 바뀐 도정법. 땅값이 비싼 동네에서는 땅 한 평이 아쉬운 거예요. 야, 땅 니네 이거 할 때 공원 지어서 기부 체납하세요. 거기서 공원 안 짓고 그냥 집 지어서 우리가 분양 더 하면 안 돼요? 그 기부 체납해야 될 만큼은 돈으로 줄게요.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 나눠서 나라에 낼게요. 이제 이런 요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땅 한 평이 아쉬운 비싼 지역이면 어디겠어요?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강남 쪽 재건축들 같은 경우는 대단지 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나은데 소규모 단지들 소규모 같은 단지. 경우는 되게 땅 한 평이 아쉽거든요. 그 잘려나가는 땅 몇 평 때문에 건물이 막 한 동이 날아갈 수도 있고 몇십 채가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금 기부 체납 가능하게끔 이제 이것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례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받을 거냐 그게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추가가 됐대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두 개 단지가 서초구 쪽에 있는 재건축 단지 두 개가 현금 기부 체납하고 아마 재건축을 진행하려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돈 받잖아요. 그렇죠. 네, 돈 받으면 그 돈 어떻게 쓸 거냐? 어디다 쓰겠어요? 시행 막는데? 도시 재생 사업에 쓴대요. 그래서 도시정비기금 뭐 이런 쪽으로 돌려 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이 강북의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이 도시 재생 사업은 사실 거의 정부가 돈을 갖다 꼬라박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가 없어요. 개발 이익이 없죠. 생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갖다가 도로 만들어주고 주차장 져주고 뭐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 하는데 써야 되는 돈이라서 사람들 월급 주고 이런 데 써야 되는 돈이라 이제 그런 식으로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 그거네. 현금 기부 체납을 통해 도시 균형 발전. 뭐 아무튼 포장은 그렇게 되겠죠. 네. 네. 좋습니다. 네. 2차 오늘 거래 절벽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 그다음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의 변화되는 내용까지 이렇게 쭉 한번 다뤄봤는데요. 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충분히 한 주간의 이슈는 전달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별별스타 준비하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